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2월 직접 대출에 대해서 시리즈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라든지 혁신성장 촉진자금 그리고 제도전 특별자금까지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금의 경우는 1월에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접수 성공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신청 접수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진공 홈피에 가서 접수 일정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일시적 경영의료 자금부터 재도전, 혁신성장 이렇게 있고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과 혁신성장 재도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장 2월 2일 월요일 10시에 신청 접수가 되는데요. 여러분 1월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바로 몇 시간 안에 이렇게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예산 초과로 인해서 바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2월 접수도 또 1월과 마찬가지로 바로 소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월요일 10시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 신청 접수 미리 그 대신에 미리 서류 접수 준비를 다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금 신청할 때 기업 현황과 사업 계획, 요거를 필수로 작성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현황과 사업 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혁신성장 촉진자금 설명드릴 때 이렇게 작성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 동영상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요. 이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기업 현황과 사업 계획 어떻게 작성할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경영애로 겪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업력도 7년 미만이셔야 됩니다. 개업일 기준으로 이렇게 7년 미만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 경영으로 사유가 있어야 이제 이 자금을 받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매출 감소 15% 확인이 있고요. 그 대신에 또 매출 감소 확인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당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 감소 15% 확인인데요. 이 과거에는 이 매출 감소가 10%였습니다. 10%.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워낙 지금 불경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15%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 자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확인, 그러면 이 15% 확인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여기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할 경우에는 직전 연도와 직전전 연도를 비교를 합니다. 확인 자료는 표준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부가세 증명, 면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도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반기 같은 경우는 직전 반기와 직전전 반기, 그리고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이렇게 부가세 증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기 같은 경우는 직전 분기와 직전전 분기, 또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해서 월 같은 경우도 신청 전월과 전전월, 그리고 신청 전월과 전년 동월 이렇게 해서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 자료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통해서 15% 이상 매출이 감소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적 경애로 사유로 여러분들이 이 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예외.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로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도 예외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외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한 소상공인. 이번에 이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지역 지원 지역에 소재한 그런 소상공인, 또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든지 자유상권 구역에 소재한 그런 분들, 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소재한 분들, 홈플러스의 입점에서 2025년 3월 이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그런 분들, 기타 중기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디냐? 이 지역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신청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해당 지역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구역,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부터 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이 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상권 구역이 있습니다. 부산부터 시작해서 쭉 제주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시면 예외합니다. 확인 예외를 해 드리니까요. 요거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에 해당되셔야 되고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체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또 한국신용정보원의 또 공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등록돼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금은 운전자금이고요.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대출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 정책 우대부터 정책 배려, 사회 안전망, 성실 상환 같은 경우는 0.3% 포인트까지 이렇게 우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0.2% 포인트까지 해 드리니까요. 요 내용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그리고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있습니다. 자, 대출 기간은 5년이고요. 거치 기간 2년 포함해서 거치 기간 2년 후에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 신청 기간 2월 2일 10시가 되면 여러분 어, 빠르게 접수 신청하셔야 됩니다. 바로 마감이 되니까요. 바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1월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2월 2일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수 성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수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 접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수 성공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일 준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좀 늦게 해서 하루밖에 시간 여유가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 일요일 이 방송을 보시는 대로 바로 자료 준비하셔서 내일 10시에 바로 접수할 때 준비된 상태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특히 1월 달 보더라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자격 확인이라든지 서류 준비 미리 해 놓으시고 또 접수 연습도 좀 해 보시고 이런 분들만 신청 접수에 성공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접수 성공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자격 탈락, 그러니까 자격 확인부터 해 보셔야 됩니다. 자격 탈락부터 미리 걸러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접수 당일 가장 큰 문제가 한국 신용정보원의 신용도 판단 정보라든지 공공정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 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유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있고요. 나이스 지킴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 크레딧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당장 이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보 등록 여부 이거를 확인을 하셔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이라든지 채무조정도 현재 진행 중인지 종결이 됐는지 요것도 확인해서 종결이 됐다면 가능하지만 진행 중이라면
아직까지 신용도 판단 정보나 공공정보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격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공단이라든지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 중이라든지 국세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대출 제한 대상 요 자료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 성공해도 여기에 심사 탈락이 있으니까요. 심사에서 탈락이 되니까 여러분 이 자료,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 여기에 대출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대출 제한 대상 있죠. 그래서 세금 체납부터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연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자격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류를 완성본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흔한 실패 요인이 접수 신청하기가 열리면 그때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생각할 때 바로 조기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서 요거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서 요것도 제가 혁신성장 촉진자금 동영상 올려드릴 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이라든지 교육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거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여기 링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고 미리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안 수준은 안 되고요. 대충 메모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바로 파일 업로드 가능 수준으로 완성본을 만들어 놓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바로 신청할 때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자금 용도라든지 사업 계획, 자금 집행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하셔서 숫자와 파일을 최종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전 연습 체크리스트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또 정책 사이트 가셔서 여기 이 사이트에 가셔서 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로그인 연습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당일에 여기 이제 내일 10시가 되면 여기 신청하기 배너가 뜰 텐데요. 신청하기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 입력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한번 익혀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분들 특징은 이미 한번 다 써봤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력하는 그 방법도 여러 이제 소진공에서 이렇게 홍보 사이트를 올려놓은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수 당일 전략이 중요한데요.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간 전략, 환경 전략, 마인드 전략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해놨는데요. 시간 전략은 보통 10시에 오픈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시에 접속하지 마시고요. 미리 30분 전에 대기하십시오. 30분 전에 PC 앞에 이렇게 대기하셨다가 10시가 되면 바로 신청하기 누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5분 사이에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환경 전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던 PC, 유선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쓰시던 PC를 쓰셔야지 휴대폰이라든지 이거 안 되고요. 휴대폰 언제 또 와이파이 연결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라든지 PC방, 물론 PC방이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이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빠를 수가 있어서 PC방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수강 신청할 때 PC방 가서 빠르게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어느 순간에 보안 문제, 인증 문제 여러 가지 또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낭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C, 유선 인터넷 연결된 PC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PC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바로 신청하기 누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전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천천히 정확히 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익숙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빠르게 승부가 나는 그런 정책 자금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또 접속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빠르고 익숙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적재자금, 특히 직접 대출, 뭐 대리 대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진행, 그것도 역시 빠르지만 그래도 직접 대출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접수 당일에 뛰어들면 입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 말씀드린 자격 확인이라든지 서류 완성이라든지 접수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끝내놔야만 접수에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접수 성공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